내가 뺏을 수 있는 걸 다 뺏어야 돼. 딱 보니까 뉴스하고 스포츠가 있어. 근데 뉴스는 약간 좀 골치 아파. 근데 스포츠는 가서 중계권 질러서 내가 따면 되거든. 그러니까 스포츠를 놓고 정말 뭐라 그러나 양쪽에서 출혈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축구다. 축구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뭐 기본으로 전 세계 200개국 그냥 쭉 깔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안녕하세요. 8월 1일 레드재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하죠? 오늘은 국가대표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대표팀의 중계권, 축구의 중계권, 그리고 이 중계권 세상이 예전 TV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OTT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이제 트렌드 설명. 끝났네? 네, 하고 있어요. 네, 끝났네요. 네. 그래서 제목은 이렇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이제 스포츠와 OTT예요. 그래서 일단 진짜 간략사. 요거는 영국 축구에 관련된 스포츠 중계권이 어떻게 바뀌어 왔냐라고 한 거를 정리를 해놨는데, 중계권도 역사부터 하는구나. 그렇죠. 역사죠. 네. 저기서 봐야 될 거는 제가 핑크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일단 1964년에 BBC에서 매치 오브 더 데이라는 프로그램을 걸고 시작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풀타임 그냥 이 중계였어요. 네네. 저게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느냐. 저 때부터 실시간 라이브 방송. 이걸 맨 처음에 시작한 게 70년 멕시코 월드컵이었는데, 네. 그 전에 대회가 잉글랜드였잖아요. 잉글랜드 자기네가 유치를 하니까 잘해야 돼. 근데 자기네가 위성이라기보다 이제 생중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 네. BBC가 부랴부랴 해가지고 저걸 만든 거예요. 이제 이 2년 동안 우리 열심히 해보자. 현장 실습. 해가지고 저 때부터 이른바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생방송 생중계의 기본적인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위에 60년 61 시즌에는 ITV가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저게 첫 달인가 두 달 만에 뻐그러졌어. 왜 반대했지? 손님 안 온다고. 경기장에서 네. 안 본다. 그렇죠. 다 TV로 본다. 네. 생중계를 하면은 누가 집에서 편하게 그거 보지 누가 경기장까지 오느냐? 안 된다! 해가지고 계약을 무산시켜버렸어. 막 카메라 못 들어오게 하고. 구단에서. 그런 과정을 거쳤구나. 네. 그렇죠. 지금은 이 돈이 크니까 그럼. 상상도 못할 얘기지만. 그리고 쭉 가다가 두 번째 핑크색 줄은 스카이 스포츠가 프리미어 리그와 독점 계약을 맺었어요. 저거 뭐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지상파에서 축구가 사라지는 계기예요. 저게. 저 92년 전까지는 축구는 항상 영국에서도 지상파가 생중계를 했어. 네. 그런데 유료 위성방송 채널인 비스카이비, 지금 스카이 스포츠죠. 스카이 스포츠가 와서 프리미어 리그랑 독점 계약을 맺어버리면서 더 이상 축구를 공짜로 볼 수 있는 세상은 끝나버렸어, 영국에서. 그리고 2018년에는 아마존이 20경기짜리 패키지를 구입을 했어요. 네. 저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는 패키지가 6개인가 7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한 패키지에 뭐 20경기, 23경기 이렇게 있어. 그래서 패키지마다 비딩을 붙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패키지, 20경기짜리 한 패키지를 OTT인 아마존이 가져갔다. 영국 축구판에서 최초로 OTT가 중계권을 낙찰받은 사례예요, 저게. 그럼 92년, 30년 전과 2018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되게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영국에서 맞아요. 되게 네. 30년에 네, 걸쳐서 일어난 게 사실은 지상파로 본 게 저희는 그렇게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 맞아요.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게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상파에서 이제 위성으로 갔다가 그렇죠. OTT로 넘어가는 큰 흐름이 있다. 뭐 이 정도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전 세계 뭐 경기당 중계권료 제일 비싼 게 얼마냐? 한 경기당 얼마냐? 한 경기당? 한 경기당.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미식 축구가 짱이에요. 그럼요. 네, 미식 축구가 짱이에요. 뭐 프리미어 리그네 뭐네 NFL 앞에서는 진짜 네. 안 돼. 네. 제가 20년 전에 어학연수 핑계로 잠깐 미국에 살았었는데
유일하게 못 본 스포츠가 저겁니다. 그렇죠. 표를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아이스하키고 뭐고 다 어떻게든 구해서 들어갔는데 NFL은 대부분 시즌권이라 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학 리그 근데 그것도 가기 어려워요. 맞아요. 네. NFL의 인기는 미국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 저 밑에 적어 드렸는데 슈퍼볼 같은 경우에 30초짜리 광고 단가가 89억이에요. 90억이에요. 30초짜리 광고 트는데 프리미어리그도 근데 굉장히 비싸죠. 경기당 140억이야. 경기당. 참고적으로 K리그가 이제 알려진 바로는 연간 중계권료가 얼마인지 대충 알려져 있잖아요. 1년 어치를 다 합쳐도 저기 랭크에 들어갈까 말까 하겠다. 그럼 스포츠 중계권 계약이 될 때 뭐가 중요한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나오는데 다음 슬라이드 가주시면은 이제 보편적 시청권이에요. 보편적 시청권. 네. 예. 굉장히 자주 들어봤고 뭔지 대충 뭐 얘기 들어보면 대충 느낌은 가죠. 이런 걸 거다. 근데 저게 느낌이 아니라 그냥 방송법이에요. 법으로 규정돼 있어 우리나라에. 저희 아마 시행령일 겁니다. 법이 네. 있고 요게 아마 시행령의 맞아요. 세부 사항으로 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방송법 2조 25항에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이러한 거야라고 그 규정이 돼 있고, 그러면은 이 보편적 시청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되는 국민적 관심 행사는 뭐가 있어?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밑에 시행령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전체 가구의 90% 이상 가구가 볼 수 있는,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하는 경기는 동아계 올림픽과 월드컵이에요. 네. 저거를 방송사업자가 저 올림픽을 중계하고 싶다, 월드컵을 중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채널이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90% 이상 가구에 깔려 있어야 돼. 그런 방송사업자만 중계권을 획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75%또 있어요. 뭐 보면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WBC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상파만 가능했던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굉장히 다 무너졌어요. 지금 케이블 유료 방송 보급률이 97.1%예요. 그리고 인터넷 보급률은 99.96%야. 그러니까 OTT도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논란이 많은 규정이죠.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유럽 쪽이 보편적 시청권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 종편이 처음에는 저도달률이 안 나왔거든요. 그쵸. 근데 케이블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종편은 이미 저도달률이 나오면서 빠지게 된 거고, 이제 인터넷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게 유료일 경우에.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75%는 모르겠는데 90%가 될 때 이거를 다시 되파냐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또 나올 텐데,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보시면 그래서 양 국가 간 프렌들리 매치는 75%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월드컵과 올림픽이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OTT의 새 시대입니다. 오버 더 톱이에요. 오버 더 톱이고, 뭐 선이 필요 없죠. 인터넷 선은 필요하구나.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TV 선 뭐 이런 거, 케이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미디어 플랫폼 자체가 바뀌고 있고. 근데 OTT가 무슨 뜻이에요? 셋탑박스 넘어 뭐 이런 거? 뭐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거는 셋탑박스보다 더 훨씬 더 넘어 비언 클라우드 위에서 이제 뭉게 다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개념도 있고, 기본은 이제 셋톱박스죠. OTT는 굉장히 지금 미디어 시장에서 제일 커지고 있는 이 개념입니다. 해가지고 너도 나도 지금 OTT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지금 전 세계 OTT 연도별 매출 추이 보면은 올해 400조 원이 넘을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어요. 400조. 왜 이렇게 OTT가 이렇게 뭐 대세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뻔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대로 시청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더 넓게 말씀드리자면은, 예전에는 프로그램 편성권이 방송국이 갖고 있어요. 편성권을. 그렇죠. 너는 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이걸 보고,
뭐 그 다음에는 이걸 보고 화요일에는 이걸 보고 그런데 OTT가 등장하면서 편성권이 나한테 온 거예요 이제. 그 편성팀이 되게 힘이 셌었는데 방송국에서. 그렇죠. 편성팀이 진짜 힘이 셌죠.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아. 네. 근데 지금은 내 마음대로 그냥 편성해버리면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으니까. 네. 물론 기술 발전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스트리밍 해주는 기술, 사람들이 동접했을 때 이거를 부하를 이 밸런싱 해주는 기술, 동영상을 압축하는 기술,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이동통신 스피드, 네트워크 스피드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이런 기술이 구현이 된 덕분에 지금 OTT가 이렇게 활개를 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되게 오래된 얘기도 아닌데 게임 한번 받으려면 막 그렇죠. 엄청 오래 걸리고 했던 시절이.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2020 작년에 뭐 그거 있잖아요. 시청률 조사하는 닐슨이라는 네. 네, 되게 유명한데 여기서 미국 내 이 어떤 플랫폼으로 영상을 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OTT예요. 34.8%. 그 다음이 케이블이고 그 다음이 지상파 TV야.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서도 TV보다는 OTT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참 시청률 같은 것도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실제로 시청률은 높게 나와 있는데 버즈량은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도 되게 많고. 그렇죠. TV에선 지상파 시청률이 적은데 사람들은 회자되고 있는 작품들도 있고.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OTT는 뭐 뻔해요. 넷플릭스고 전 세계 16% 갖고 있고 가입자는 현재 2억 4천만 명 정도로 보이고 매출 316억 달러입니다. 저도 내고 있으니까요. 사실 근데 약간 쉐어하는 계정이 몇 개 있어. 그거 잘리면 정말 난리 날 것 같아.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OTT가 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보면은 지상파는 왜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TV 방송국에서 장사하는 프로그램은 드라마, 영화, 예능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거 세 개 지금 다 OTT가 가져가 버렸잖아요. 드라마를 만드는 곳이 돼가고 있죠. 그죠. 네, 제작 하우스 같이 됐죠. 그래서 OTT는 지금 넷플릭스는 거의 이제 우리나라 커피 시장에서 보면 스벅 같은 그런 존재예요. 나머지 다 합친 거랑 비슷해. 스벅이 지금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는 지금 굉장히 여유로워. 국내에서 최소한. 그래서 넷플릭스는 이제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새로 투자하고, 물론 기존에 잘하는 거 드라마, 영화 같은 데 투자는 많이 하는데 신규 그 컨텐츠를 막 개발하고 이런 거는 그나마 좀 여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실적이 되게 안 좋았던 걸로 실적이 기억해요. 안 좋았어. 예, 근데 그래서 그것도 주가가 막 그것도 되게 흔들거렸던 것 같은데. 문제가 막 우리나라에서도 또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이제 실적이 매출은 늘었는데 갑자기 이익이 떨어진 거야. 왜 너희 본사로 얼마 보냈어? 본사로 보낸 금액이 커진 거야. 너희 법인세 안 내려고 그러지. 이러고. 그래가지고 서로 지금 국세청하고 싸우고 있어. 일단 넷플릭스 코리아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쿠팡도 그렇고 지금 티빙 이쪽에서는 스포츠라든지 새로운 걸 막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 저기는 가입자를 늘려야 되니까. 넷플릭스는 선순환을 타고 있고 나머지 후발주자들은 다 지금 악순환을 타고 있어. 돈 계속 들여. 가입자는 생각만큼 안 늘어나. 계속 적자가 쌓여. 시간이 흘러. 이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한국에서는 거의 넷플릭스의 독점 시대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쿠팡이 2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근데 진짜 많이 올라오긴 했다. 진짜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저기 이제 딱 아마존 프라임 모델을 그대로 그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이 굉장히 격차가 너무 커요.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저 넷플릭스 아래에 있는 모든 OTT 채널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로 합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네, 진짜. 왜 약간 그런 게 있죠. 이게 넷플릭스야 완전히 글로벌 플랫폼으로 정착을 했는데 저게 나머지가 지금 거의 대부분이 디즈니 빼고는 토종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시장도 적고 공급할 수 있는 컨텐츠도 적은데 쿠팡 프레이는 저게 사실은 멤버십 모델이거든요. 이게 비즈니스가 좀 다릅니다. 얘네 나머지들은 컨텐츠를 팔아야 되는데 쿠팡은 저기서 이득을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쿠팡 프레이는 그냥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쿠팡이 이 돈이 들어가는 양의 그 규모가 달라지는 거죠. 일단 지갑 사이즈도 달라요. 쿠팡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에 상장을 하셨을 때 돈이 그래서 왜 OTT는 스포츠로 가느냐라고 한다면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본방사수를 해야 되는 그 프로그램이 세상에는 이제 두 개가 남았어요. 뉴스하고 스포츠예요. 예전에는 OTT가 없을 때는 VOD 서비스가 없을 때는 드라마도 본방사수해야 되고 예능도 왜냐? 그때 안 보면 못 보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영화, 드라마, 뭐 예능, 각종 다큐멘터리 이런 거는 본방사수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하고 스포츠는 무조건 본방사수야, 저거는. 예. 2002년 대한민국과 스페인의 뭐 8강전을 보면서 막 과연 짜릿함을 느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렇죠. 스포츠는 현장, 그러니까 라이브 그 순간이 가장 재밌는 순간이니까. 그래서 지상파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저거 두 개인 거예요. 뉴스하고 스포츠야. 그런데 거꾸로 OTT에서 그러니까 지상파에서 보면은 뉴스하고 스포츠는 절대 뺏기면 안 돼. 이거 뺏기는 순간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뺏기고 있는데? 네. 근데 반대에서 OTT에서 보면은 OTT는 계속 가입자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뺏을 수 있는 걸 다 뺏어야 돼. 딱 보니까 뉴스하고 스포츠가 있어. 근데 뉴스는 약간 좀 골치 아파. 근데 스포츠는 가서 중계권 질러서 내가 따면 되거든. 그러니까 스포츠를 놓고 정말 뭐라 그러나 양쪽에서 출혈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가격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축구다. 뭐 이러면은 축구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뭐 기본으로 전 세계 200개국 그냥 쭉 깔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굉장히 매력적인 컨텐츠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뭐 MLS, MLB, NFL, EPL, ATP, 테니스, 저 인도 프리미어, 저 크리켓, K리그, J리그, OTT 저기는 이 OTT가 이미 들어가가지고 계약을 맺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의 대부분이 이미 있어요. 문을 열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ML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애플 TV가 10년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냥 돈을 확 질러버렸어. 그게 25억 달러예요. 그 25억이 얼마야? 그러니까 연간 3,200억. 그러니까 3조야. 어지러지라네. 그러니까 한 번에 가가지고 야 10년어치 살게 내가 3조. 그러니까 이게 지상파들은 보면은 진짜 대책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지상파들도 그럴 거예요. 맞아요. 네, 똑같아요. 그리고 아마존이 NFL을 갖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NFL은 중계권이 말도 못하게 디테일하게 조각조각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강자들이 중계권을 다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존도 그중에 Thursday Night Football을 먹었어. 이게 11시즌인데 11시즌 총액이 16조야. 한 시즌에 1조 6천억이야. 아유, 규모가 사이즈가 달라요. 지금 아마존도 지금 이러고 있고 아마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어 리그도 영국에서 갖고 있고 지금 챔피언스 리그하고 F1을 가져오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즈는 J리그랑 또 길게 그렇죠. 가가지고 연간 2천억 정도의 계약을 또 했죠. OTT가 내가 신규 가입자를 늘려야 된다. 뭘 어떻게 하면 되냐? 제일 만만한 게 스포츠인 거야. 그래가지고 스포츠에 가가지고 돈을 진짜 이렇게 계속 던지고 있어. 저 모델을 국내로 갖고 오면 쿠팡이 되는 거긴 해요. 맞아요. 네. 정확히 그거예요. 쿠팡
쿠팡이에요. 그럼 쿠팡이 내가 스포츠를 만약에 지금 하는 NFL 뭐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스포츠가 뭐야? 딱 하나 가져와봐 할 때 국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축구가 된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되게 지상파 입장에서는 되게 난해한 게 지상파 뉴스를 내가 보고 있어. 어디서 보나? 유튜브에서 봐. 다들. TV에서 안 본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지상파는 정말 오갈 데가 없어, 진짜로. 그래서 OTT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돈이 많아요, 저기는. 가가지고 돈이 많아. 그래서 이거는 시장조사 그 컨설팅 회사에서 그린 그래픽인데 2023년에 OTT가 스포츠 중계권 구입에 얼마 정도 쓸 것 같다. 라고 추산해 놓은 거예요. 시장 규모 예측치. 스포츠 중계권 사는 것만 해가지고 약 8조 9천억 원. 우리 좀만 줘라. 그러니까 우리 가져가. OTT 틀어 아무데나.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프라임, 아마존 프라임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선 뭐니 해도 쿠팡이에요. 네. 쿠팡 빼고는 좀 사실 경쟁자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쿠팡의 경쟁자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OTT의 세상이 되는 거냐? OTT 만세냐? OTT 막 돈으로 지르는데 어떻게 이겨? 근데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아니야. 기본적으로 다이렉트 커스터머에서 D2C예요. DTC. 중간 과정이 우리 상거래 보면은 지금은 판매자가 소비자한테 직접 쏘잖아요. 중간 유통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근데 컨텐츠도 마찬가지, 스포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에는 IP를 소유한 소유권자, 리그, 대표팀, 선수, 내가 인터넷 KT 신청해가지고 인터넷 연결시킨 다음에 야 나한테 직접 사.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직접 갖다 꽂을 수가 있다고. NBA 패스 같은. 그쵸. 그래서 NBA도 그러고 여기 보시면 UFC 파이트 패스라고 있어요. 네, 저걸로도 UFC가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고 내가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저 중간에 빨간 그림 있잖아요. 저렇게 뜨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가정보를 막 데이터 양쪽에서 올라오고 네. 막 저 난리 치는데 당연히 사람들은 저걸로 보지. 그리고 맨 위에 거는 이제 애플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 비전 프로. 저걸 쓰면은 내 눈앞에 저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걸 쓰고 이렇게 보면은 내가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UFC라든지 NFL이라든지 직접 NFL 패스 얘네가 직접 하는 OTT도 꺼져. 씨발 너네 나 안 해. 그냥 내가 직접 해먹을 거야. 들어갔는데 화면이 막 저렇게 열려져. 당연히 저거를 하죠. 당연히. 저 세상도 금방 올 거야 생각보다. 굉장히 금방 올 거예요. 결국에는 이 IP 소유권자가 깡패다. 뭐 강력한 IP를 갖고 그렇죠. 있으면 그렇죠. 예. 내가 프리미어리그다. 프리미어리그도 예를 들어가지고 프리미어리그가 10,000원 한 달에 내가 10달러만 내. 그러면은 뭐 프리미어리그 TV.com에 들어오면은 직접 다 볼 수 있어. 10,000원만 내. 그럼 한 달에 한 달에 10달러야. 그러면은 1년에 120달러잖아요. 네. 아까 넷플릭스가 2억 4천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리그는 진짜 인기가 좋잖아. 전 세계적으로. 내가 1억 명을 뽑았어. 그러면 1년에 매출이 15조야. 지금보다 훨씬 비싼 것 같아.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가 진짜 마음먹고 이 세상 모든 OTT와 방송사들과 척을 지겠다. 결심하고 내년부터 우리 독점이다.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단계적으로 해 가고 있는 애들이 피파예요. 그쵸. 피파 TV 피파 뭐 플러스. 이런 걸. 예. 피파 플러스. 피파 플러스에 들어가면은 지금은 이제 연령대별 뭐 이렇게 경기 공짜로 틀어주고 이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부터 계속하고 거기 어카이밍이 쌓이고 앞으로 시간이 조금씩 가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나름 또 대세에 탑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 플레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화면은 수원이네. K리그가 해외 TV 중계권을 판매를 하는데 이제 판매가 안 된 국가에서는 저 웹사이트로 들어가면은 최소한 사용자는 볼 수 있어요. 라이브를. 해가지고 K리그도 2020년에 미디어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프로덕션 기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사실상 K리그에서 나오는 영상, 생중계 이런 영상들은 다 K리그, 메이드 바이 K리그예요. 일단 방향성은 일단 나쁘지는 않다. 국내에서도. 과연 저게 이제 얼마나 상품성을 갖고 얼마나 이 시장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먹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방향성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가시면은 이제 아까 그 질문을 해주신 부분이에요. 이게 대충 정리를 해놨는데 국가대표팀과 관련된 중계권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러고 있다라는 거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국가대표팀은 여러 가지 대회에 출전을 해요. 각 대회마다 중계권 판매권자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이지훈 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근데 요거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권리권자가 다른 거예요. 권리권, 아까 얘기한 IP를 가진 권리가 누구냐? 뭐 궁극적으로는 다 피파 같지만 이게 위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파 월드컵 본선은 피파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피파가 그걸 지상파한테 판 거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SBS를 걸쳐서 지상파 K풀이 그걸 갖고 있고 거기서 네이버에 판 거예요. 그래서 피파 월드컵 본선은 지상파 3사와 네이버. 월드컵 예선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최종 예선은 AFC 패키지라고 AFC에서 권리권을 갖고 파는 중계권이에요. 현재는 TVN이 가지고 있어요. 2024년까지 계약입니다. 근데 25년에 그걸 누가 사갔냐? 쿠팡이 사갔어요. 이미 샀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AFC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 냈어요. 내가 쿠팡이랑 해서 너무 기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다음 저희가 보는 최종 예선, 그러니까 지금 1차 예선 시작 안 했잖아요. 조편성만 하고 1, 2차 하고 나서 최종 예선을 하면 아마 내년 말께 들어갈 거예요. 그럼 실질적인 최종 예선의 핫한 게임은 25년에 열리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쿠팡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아까 보신 뭐 도달률이나 보평권 시청률 때문에 쿠팡이 그거를 TV랑 다시 되팔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이미 권리권은 쿠팡이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원래는 TV가 권리권을 갖고 온라인한테 되파는 구조였는데 그게 기본이에요. 구조가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쿠팡이 권리권을 먼저 사서 TV가 거기랑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게 세상이 아예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거랑 좀 다른 얘기지만 지금 PSG 같은 경우에 요번에 부산에서 하는 게임은 그건 쿠팡에서만 하잖아요. 안 팔았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저런 뭐 보편적 이런 거 필요 없거든. 거기에 있는 조항이 없으니까. 그리고 월드컵 1, 2차 예선 이 경우에는 홈팀이 중계권의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는 대한축구협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 권리권자는 현재는 TV조선이에요. 그래서 홈 경기는 TV조선이 할 텐데 우리가 원정 경기를 가잖아요. 저희가 2차 예선 조가 중국, 태국 이랬잖아요. 그럼 중국의 원정을 가면 그건 중국 축구협회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걸 시장에 내놓을 거예요. 중국 축구협회. 그럼 그걸 누가 사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럼 그걸 사는 데에 따라서 채널이 바뀝니다. 한 경기마다 사야 돼. 중국 원정 경기 따로 사고 태국 원정 경기 따로 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파는 이제 에이전시들이 있어요. 그럼 묶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요게 좀 재밌는 게 코로나 때 1, 2차 예선이 미뤄져 갖고 못 열린 적이 있어요. 시간이 계속 촉박해지니까 AFC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야 이거 모아 갖고 한 군데서 해.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서 했었거든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겼냐? 중계권을 팔았던 거야. 열릴 줄 알고. 그렇지. 홈 경기를 갖고 있는 각 나라들이 중계권을 팔았는데, 이걸 한 군데서 하면 우리 팔았던 중계권은 어떻게 해? 그래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왜냐면 팔아놓은 거를 다시 내놔. 그럼 이거는 그 토너먼트를 연대서 가져가. 막 이래갖고 크게 그 안에서는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면, 그리고 아시안컵은 TVN이 갖고 있는 게 아까 그 AFC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 초에 열리는 아시안컵이 TVN이 갖고 있는 AFC 패키지의 주요 경기 마지막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쿠팡 시대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올림픽하고 아시안 게임, 뭐 아시안 게임도 있는데 올림픽이 최대 이제 관심사일 텐데
올림픽은 아시는 것처럼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JTBC가 가져갔습니다. 단독으로 중계를 할 것인가? 뭐 캐파가 안 된다, 당연히 나눠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99%또 지상파 3사하고 나눌 거는 같은데 이 올림픽은 중계가 좀 힘들고 맞아요. 너무 많아. 너무 너무 많은 혼자 리소스가 못해. 혼자 할 수가 못해. 없어요. 네. 예. 매번 예전하고 비교하면은 매번 좀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경기 전까지 채팅에서 어떤 질문이 올라오냐면 오늘 경기 어디서 봐요라는 그렇죠. 질문이 그렇죠. 경기 전까지 계속 올라오는 거야. 이 설명을 해도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권리권이 사실 이쪽 업계에 있는 전문가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헷갈려갖고. 저거 다 외우고 있는 기자 없을걸? 그래서 이제 저렇게 나누어지는 거는 시장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나마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내가 중계권을 사가지고 홍보하잖아요. 프로모션을 해야 되잖아.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방송국에서 대한민국과 누구의 경기를 하니까 많이 봐줘 라고 하니까 그런 프로모션이 필요한데 그런 프로모션이 모르겠어요. 제가 게을러서 못 본 걸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축구 서유럽 축구 강국 시장이 큰 나라 여기서 프로모션 하는 거에 비해서는 프로모션이 너무 약해. 사는데 예. 집중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샀어. 이거를 다시 되팔아야 돼. 근데 거기에 되팔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광고를 때리는데 그 예산은 없어. 네, 이 복잡한 거를 다 아셔야 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국대 경기 같은 경우에 TV조선하고 쿠팡이 나눠져 있는데 그거 처음에 계약할 때는 온라인이 번들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끼어 팔아서 그쵸. 이 중계권을 누가 사지도 못할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디다 팔지 이랬었어요. 4년 전에. 근데 4년 만에 세상이 바뀌어서 이 중계권의 주도권이 현재 OTT나 온라인으로 넘어갔다. TV가 부속물이 돼가고 있다. 이게 지금 중계권 현황이라는 데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현황을 정리를 해봤고요. 레드제민의 이 꽃이죠? 세 줄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생중계는 이미 OTT로 넘어갔다. 앞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TV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OTT들이 출혈 경쟁하느라고 IP 소유권자들은 논았다. IP 논았다. 네, 논았다. 네. 이게 생각해보면은 영화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OTT들이 모여가지고 오리지널 컨텐츠에 돈을 쏟아 부으니까 영화 배우들의 몸값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수혜를 보고 있어요. 한숨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돈을 막 지르니까 이걸 그렇죠. 쫓아갈 수도 없고 맞아요. 아닐 수도 없는 상황인데 파는 사람은 녹아난 게 맞죠. 예. 그리고 OTT도 마찬가지고 이 IP 소유권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OTT하고 DTC하고 사이에서 줄타기를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줄타기 잘하는 놈만 살아남는다. 그럴 공산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내가 프리미어 리그야. 나는 OTT 버리고 내가 독자적으로 할래. 혹은 아니야 나는 절반씩만 하자. 아니야 나는 혼자 할 자신 없어. 나 OTT에 그냥 들어가서 살래. 이제 이 선을 아주 잘 타야 되는데 그 잘 타는 곳만 살아남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게 결론입니다. 왔어? 의자 갖고 들어와. 들어와. 인사하시죠. 예. 예. 이상 오늘 중계권과 OTT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축구 얘기 많이 했다 이 정도. 네, 그쵸, 맨날 그쵸. 역사 얘기하다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